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실수도 좀 웃고 넘어가는 웃는 일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웃는 상황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 이 검찰에 소환되는 그런 영역을 맛보는 그런 날을 맞이했는데 정말 셀러리맨 신화에서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이제는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전직 대통령 정말 영역의 세월을 다 맛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나오세요, 앞에.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박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다. 누구한테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했다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타고 자택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뉴스파이터도 생중계로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전 9시 한 22분쯤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는데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새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9시 14분에 이제 논현동 자택에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9시 22분이 되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대국민 담화 청사 앞에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요. 메시지 발표 후에는 이제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10층 1001호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10분 동안 이제 면담을 갖게 되는데 한동훈 3차장 검사 면담을 갖고 9시 45분부터 정식적으로 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신봉수 이제 부장 검사를 중심으로 네. 오전에는 다스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중간에 점심 시간을 갖고 그 다스 관련 조사를 계속 받다가 5시 20분부터는 송경호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다시 뇌물수수 관련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수사는 조사는 11시 55분에 다 끝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6시간 30분 동안 신문조서, 그러니까 조서를 이제 열람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6시 30분, 오늘 새벽 6시 25분이 되어서야 이제 검찰을 나서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총 21시간의 밤샘 조사가 마치게 된 겁니다. 네. 그 앞서 영상 중에요.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이 언론들이 이제 그 정확히 초까지 쟀어요. 보니까 70초 정도, 그러니까 1분 10초 정도 되는 글자로 치면 굳이 세봤습니다. 한 223자 정도 돼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근데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창민 교수님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원래 준비했던 그 A4 용지 한 장짜리 분량에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는데 이건 안 읽었대요. 실제는 안 읽었어요. 이거는 뭔가 이거 갑자기 막판에 심리가 좀 변한 거예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심리가 분명히 변한 거 맞고요. 상당히 네. 공격적인 멘트를 준비했는데 네. 그 공격적인 멘트를 상당히 순화시켰다는 이야기는요. 아하. 무엇인가 조금 선처를 부탁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출두했을 때 멘트를 보게 되면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출두한 이유는요. 다스 관련된 부분하고 뇌물수령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예요. 아하. 근데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문제로서 답변하지 않고요. 상당히 네. 공적인 이야기로 답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미지인데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하고 또 안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네.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보는 거 있어요. 본인은 전 대통령이다. 본인 문제를 네. 내서 국가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공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좀 누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또 봐줄 수 있는 여지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저 어제 이명박 네. 전 대통령 입장문에 그 밑에 이제 두세 줄 정도 가려진 게 그 부분이잖아요. 이게 네.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읽은 겁니다. 이따가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건 아닌가 생각해서 뺀 거고 아하. 그리고 올라가서 한동훈 3차장하고 처음에 티타임을 갔잖아요. 네네. 티타임을 갈 때 한동훈 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 편견 없이 해달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검찰이 해야 될 메시지인데 아하. 이거를 읽다 보니까 이거는 아하. 오히려 얘기를 해봐야 국민들은 이거 갑자기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긁어부스러면 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오히려 올라가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한동훈 차장한테 얘기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이 보실 때는 어디 오늘 언론들 일면 제목도 보니까요. 이 어디 건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국일보 일면 제목이 검찰 출두 MB 가시도친 사과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 이제 백성훈 변호사님의 설명에도 아마 부합되는 그런 제목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가시도 친 사과.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전 대통령이 한 얘기에다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이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건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로 그 자리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송구한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직전에 한 얘기요. 참담한 심정으로 섰다는 얘기. 그거를 보면서 어떤 인간적인 면모라 할까요? 사실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셀러리맨의 신화,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진짜 다 갖춰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빠르기도 빠르죠. 8분 만에 검찰청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아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 그 행로가 주마등처럼 왔다 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더더군다나 거기에 추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절대적으로 기여한 자신들의 신복 같은 존재들, 네. 그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 등등이 막 뒤섞여가지고 네. 참담한 심정으로 와서 섰다 할 때 저는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훨씬 많았고 아하. 느낀 게 많았습니다. 네. 14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검찰의 신문조사에서요. 검찰은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님,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거의 줄곧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검사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했다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제일 핵심은 다스 소유주가 누구냐,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인가, 이게 핵심 질문 사항이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다스와 연관된 또 뇌물 문제 있잖아요. 그 네. 삼성의 소송비 대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다스에서 2008년 이후에 조성됐다는 또 비자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면 차명재산 문제들도 아하. 있고, 그리고 다스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포 빌딩 지하 2층도 압수수색을 한 맞아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시작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음 아하. 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네. 거기부터 진행을 한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은 확실합니다. 그냥 다스는 서류상 봐라 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뇌물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대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구조를 보면 다 측근들을 통해서 건너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나는 전혀 모른다로 시작을 해야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않은 물증들이 나오면 그거는 그 사람이 한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걸 힌트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침에
자택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자기들이 참모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참모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 혼자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하.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검찰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인즉슨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 일단 부인, 네. 그 다음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저쪽. 그래서 검찰 조사 초기 단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 이건 검찰 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결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대결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어제 사실 이 김복준 의원님 검찰도 정말 만반의 준비를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부른다는 게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A4 용지 120쪽이 넘는 질문지를 이 촘촘히 준비했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상치 못했던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당황하는 빛은 역력했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말은 검사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그건 측근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 이런 대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미리 질문 사항을 정리한 게 120쪽인데요. 네. 사실상 조사에 들어가면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하. 이 사람의 답변 태도에 따라서 추가 질문이 보강이 되고 또 오고 가는 거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준을 정한 것뿐이지 그대로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아하. 그런데 네. 아마 검찰에서 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그 이 전 대통령한테 네. 크게 기대한 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제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요. 네.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그냥. 사실관계 그냥 확인이다. 네.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서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그 증거, 네. 뭐 장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측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놔두고요. 네.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저는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면 한 번 정도 얘기하겠죠. 근데요. 네. 옆에서 김백준 총무교육관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한 번 정도 물어보겠죠. 아하, 네. 그러면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아하. 원래 일반인 조사 사건 같으면요. 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하나요? 번 불러갖고 끝내는 수사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하.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조사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잘못 틀리게 얘기하면 또 재질문하면서 추궁하고 네. 결국 증거 들이대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 대기시켰다가 대질신문까지 해갖고 정리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이 대통령 대상으로 한 거는 네. 사실관계 확인이고요. 아하. 결국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네. 각종 증거에 의해서 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피의자는 원래 부인하는 존재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인하면 나머지 이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증거를 토대로 해서 입증을 하는 건데요.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좀 놀라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저번에 3월 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3월 14일 전에 무조건 소환이 될 거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어제가 이제 첫 기일이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어제 기사를 유심히 보시면 그 첫 기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백준 그 총무기획관의 변호사들이 기록을 하나도 못 봤어요. 검찰에서 기록을 협의해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이미 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기록을 못 보면 변호사들은 재판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김백준 기획관은 어차피 자백할 상황이니까 첫 기일만 넘기고 두 번째 기일에서 이제 그 전에 등사해서 보도록 하자라는 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아하. 그 의미가 뭐냐면요. 김백준 총무기획관 측에 기록이 갔을 때 이게 혹여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넘어갈까봐 아하. 보안을 정말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미리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들어가서는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진술, 생각지도 못한 증거들을 어제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어제 나올 때 표정을 보면 애써 태어난 척은 하지만 좀 당황한 기색이 보였던 게 그런 이유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귀가하면서요. 지금 언론 보도로 이제 속보가 방송 전에 제가 나온 걸 적어서 왔어요. 새벽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측근들한테. 왜냐하면 측근들이 그 자택에 논현동 자택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서울중앙지검에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랬답니다. 잘 대처했다. 걱정 말라. 장 교수님. 예. 이거는 그냥 뭐 정치적 수사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측근들 안심시키게 그냥 해보는 말이에요? 뭡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심리를 조금 보면요. 네. 본인이 옛날부터 자랑할 만큼 본인이 일중독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아하, 네. 상당히 꼼꼼하고요. 네. 되게 치밀해요. 보통 이런 분들은요, 자기 틀이 되게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일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전략적이고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빈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근데 이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본인의 틀 외에 다른 것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예상할 수 있는 자료도 있을 거고요. 네. 예상 못한 자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백 변호사님 말에 동의하는데요. 네. 아마 검찰이 준비한 자료 안에는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 못한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기적 변화가 생겼는데 아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결국에는 조사는 검찰에서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거가 없다면 네. 다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자신 있다고 말하지만 네. 분명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잘 대처했다 걱정 마라. 그거 그대로 느낀 대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아하,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조사한 검찰의 조사는요. 그냥 사실관계 확인이라니까요. 추궁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추궁 안 했어요. 쑥 넘어갑니다. 추궁하기 시작하면. 추궁했으면 네, 3분의 1도 추궁 못했죠. 자체가 없는 조사예요, 어제는요. 네. 원래 피의자 신문 조사라는 거는 추궁하는 데 의미 있어요. 근데 네. 어제는 추궁이 생략된 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진술하는 대로 그대로 검사가 네,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주니까 아하. 위관상 느끼기에 본인은 잘 대처한 거로 생각하는데 네.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난 또 착각. 네. 중요한 게요. 측근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할까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응징력이 되게 중요한데 잘 대처했다고 말해야지 측근들도 안심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강력한 네. 힘을 발휘할 겁니다. 이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그리고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상에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색 넥타이를 하고 갔는데 이 그냥 넥타이가 아니랍니다. 2007년, 11년 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했던 그 넥타이와 같은 색의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뭔가 측근들에게, 가족들에게 나 자신 있어 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네. 검찰은 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다는데 거의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사실상 영장 청구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그러셨죠. 많다고 네네. 그랬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 하늘색 넥타이를 맸던 건 그 대선 박근혜 그 당시 후보하고 경선했을 때 이긴 날도 하늘색 넥타이. 대선 승리 확정한 날도 하늘색 넥타이. 네. 그러니까 뭔가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고 아하. 그 당시 한나라당의 어찌 보면 보수층을 좀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저걸 매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걸 매신 거하고 이제 뭐 검찰 조사하고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네. 아까 김복중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증거는 다질 만큼 다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나머지 측근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들을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최소 2, 3일은 걸려요. 왜냐하면 질문지가 120페이지인데 그러네. 그거 정리하는데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략 주말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입장이 검찰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 네. 그 입장이 나오는데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입장이 나오면 보통 영장 청구한다고 얘기하고 며칠 있다 실질심사하죠. 보통 이틀, 2, 3일 3일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다음 주 수요일, 좀 늦으면 목요일 정도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네.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네. 증거인멸, 네. 도주 우려는 없어요. 네, 그러네요, 네. 이전 대통령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안의 중대성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 지금 현재 드러난 건 100억대 뇌물이거든요. 네. 물론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 공소시효 7년이 도구가 됐으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은 달라요. 네. 제3자 뇌물죄나 사전 수뢰죄로 보고 뇌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억대의 뇌물로 봐서 사안의 중대성에서 부합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부인했잖아요. 그 자체는 증거인멸의 우려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구속영장 발부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발부될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종범으로 생각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방조자로 구속돼 있는 김백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도 있는데 형평성을 따져봐서라도 구속을 안 시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구속적으로 좀 보는데. 근데 이제 검찰이 정치적인 부담은 있죠. 이미 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데 전 정부의 어떤 네. 대통령들을 다 구속한다는 그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전 대통령이 범죄를 전부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차명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사회로 환원 조치하고 용서 빌으면 좀 한번 용서해 불구속으로 처리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한데 근데 법이라는 건 그렇게 또 적용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럴 일도 없고요. 네. 검찰은요,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문물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물검찰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 같은데 오늘 신문 일면 제목 중에 2개만 읽어드리고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그 신문 제목은 굳이 밝히지 않을게요. A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군요. 일면 톱으로요. 1년 새 전직 대통령 2명 구속되나? 그리고 또 다른 B신문은요. MB 모조리 잡아떼었다. 네, 아주 극단적이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할지 또 뉴스파이터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라. 장 교수님. 예. 이거는 그냥 뭐 정치적 수사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측근들 안심시키게 그냥 해보는 말이에요? 뭡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심리를 조금 보면요. 네. 본인이 옛날부터 자랑할 만큼 본인 일중독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아하, 네. 상당히 꼼꼼하고요. 네. 되게 치밀해요. 보통 이런 분들은요, 자기 틀이 되게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일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전략적이고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빈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근데 이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본인의 틀 외에 다른 것을 예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예상할 수 있는 자료도 있을 거고요. 네. 예상 못한 자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백 변호사님 말에 동의하는데요. 네. 아마 검찰이 준비한 자료 안에는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 못한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변화가 생겼는데 아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결국에는 조사는 검찰에서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거가 없다면 네. 다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 있다고 말하지만 네. 분명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잘 대처했다 걱정 마라. 그거 그대로 느낀 대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아하,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조사한 검찰의 조사는요. 그냥 사실관계 확인이라니까요. 추궁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추궁 안 했어요. 숨 넘어갑니다. 추궁하기 시작하면. 추궁했으면 네, 3분의 1도 추궁 못했죠. 자체가 없는 조사예요, 어제는요. 네. 원래 피의자 신문 조사라는 거는 추궁하는 데 의미 있어요. 근데 네. 어제는 추궁이 생략된 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진술하는 대로 그대로 검사가 네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주니까 아하. 위관상 느끼기에 본인은 잘 대처한 거로 생각하는데 네.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난 근데 착각. 또 중요한 게요. 측근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까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응징력이 되게 중요한데 잘 대처했다고 말해야지 측근들도 안심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강력한 네. 힘을 발휘할 겁니다. 이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그리고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상에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색 넥타이를 하고 갔는데 이 그냥 넥타이가 아니랍니다. 2007년 11년 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했던 그 넥타이와 같은 색의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뭔가 측근들에게, 가족들에게 나 자신 있어 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네. 검찰은 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다는데 거의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영장 청구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그러셨죠. 많다고 네네. 그랬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 하늘색 넥타이를 맸던 건 그 대선 박근혜 그 당시 후보하고 경선했을 때 이긴 날도 하늘색 넥타이. 대선 승리 확정한 날도 하늘색 넥타이. 네. 그러니까 뭔가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고 아하. 그 당시 한나라당의 어찌 보면 보수층을 좀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저걸 매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걸 매신 거하고 이제 뭐 검찰 조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네. 아까 김복중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증거는 다질 만큼 친 사과.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제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뭐 이 전 대통령이 한 얘기에다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뭐 이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건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로 그 자리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송구한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직전에 한 얘기요. 참담한 심정으로 섰다는 얘기. 그거를 보면서 뭐 어떤 인간적인 면모라 할까요? 사실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셀러리맨의 신화,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진짜 다 갖춰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빠르기도 빠르죠. 8분 만에 검찰청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아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 그 행로가 주마등처럼 왔다 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더더군다나 거기에 추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절대적으로 기여한 자신들의 신복 같은 존재들, 네. 그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고뇌, 뭐 이런 것 등등이 막 뒤섞여가지고 네. 참담한 심정으로 와서 섰다 할 때 저는 거기서 그 시사하는 바가 훨씬 많았고 느낀 게 많았습니다. 네. 14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검찰의 신문조사에서요. 검찰은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님,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거의 줄곧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검사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했다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제일 핵심은 다스 소유주가 누구냐,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인가, 여기를 이게 핵심 질문 사항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다스와 연관된 또 뇌물 문제 있잖아요. 그 네. 삼성의 소송비 대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다스에서 2008년 이후에 조성됐다는 또 비자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면 차명재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다스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포빌딩 지하 2층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시작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음 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네. 거기부터 진행을 한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은 확실합니다. 그냥 다스는 서류상 봐라 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뇌물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대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구조를 보면 다 측근들을 통해서 건너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나는 전혀 모른다로 시작을 해야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않은 물증들이 나오면 아, 그거는 그 사람이 한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걸 힌트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침에 자택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자기들이 참모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참모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 혼자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하.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검찰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인 즉슨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 일단 부인, 네. 그 다음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저쪽. 그래서 검찰 조사 초기 단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 이건 검찰 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결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대결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어제 사실 이 김목준 의원님 검찰도 정말 만반의 준비를,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부른다는 게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A4 용지 120쪽이 넘는 질문지를 이 촘촘히 준비했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상치 못했던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당황하는 빛은 역력했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말은 검사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그건 측근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 이런 대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미리 질문 사항을 정리한 게 120쪽인데요. 네. 사실상 조사에 들어가면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하. 이 사람의 답변 태도에 따라서 추가 질문이 보강이 되고 또 오고 가는 거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준을 정한 것뿐이지 그대로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아하. 그런데 네. 아마 검찰에서 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그 이 전 대통령한테 네. 크게 기대한 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제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요. 네.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그냥. 사실관계 그냥 확인이다. 네.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서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그 증거, 네. 뭐 장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측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놔두고요. 네.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저는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면 한 번 정도 얘기했겠죠. 근데요. 네. 옆에서 김백준 총무교육관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한 번 정도 물어보겠죠. 아하, 네. 그러면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아하. 원래 일반인 조사 사건 같으면요. 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하나요? 번 불러갖고 끝내는 수사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하.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조사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잘못 틀리게 얘기하면 또 재질문하면서 추궁하고 네. 결국 증거 들이대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 대기시켰다가 대질신문까지 해갖고 정리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이 대통령 대상으로 한 거는 네. 사실관계 확인이고요. 아하. 결국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네. 각종 증거에 의해서 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피의자는 원래 부인하는 존재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인하면 나머지 이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증거를 토대로 해서 입증을 하는 건데요.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좀 놀라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저번에 3월 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3월 14일 전에 무조건 소환이 될 거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어제가 이제 첫 기일이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어제 기사를 유심히 보시면 그 첫 기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백준 그 총무기획관의 변호사들이 기록을 하나도 못 봤어요. 검찰에서 기록을 협의해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이미 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기록을 못 보면 변호사들은 재판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김백준 기획관은 어차피 자백할 상황이니까 첫 기일만 넘기고 두 번째 기일에서 이제 그 전에 등사해서 보도록 하자라는 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아하. 그 의미가 뭐냐면요. 김백준 총무기획관 측에 기록이 갔을 때 이게 혹여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넘어갈까봐 아하. 보안을 정말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미리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들어가서는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진술, 생각지도 못한 증거들을 어제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어제 나올 때 표정을 보면 애써 태어난 척은 하지만 좀 당황한 기색이 보였던 게 그런 아하. 이유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귀가면서요. 지금 언론 보도로 이제 속보가 방송 전에 제가 나온 걸 적어서 왔어요. 새벽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측근들한테. 왜냐하면 측근들이 그 자택에 논현동 자택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서울중앙지검에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랬답니다. 잘 대처했다. 점점점.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실수도 좀 웃고 넘어가는 웃는 일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웃는 상황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 이 검찰에 소환되는 그런 영역을 맛보는 그런 날을 맞이했는데 정말 샐러리맨 신화에서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이제는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전직 대통령 정말 영역의 세월을 다 맛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박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다. 누구한테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했다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타고 자택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뉴스파이터도 생중계로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전 9시 한 22분쯤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는데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새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9시 14분에 이제 논현동 자택에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9시 22분이 되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대국민 담화 청사 앞에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요. 메시지 발표 후에는 이제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10층 1001호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10분 동안 이제 면담을 갖게 되는데 한동훈 3차장 검사 면담을 갖고 9시 45분부터 정식적으로 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신봉수 이제 부장 검사를 중심으로 네. 오전에는 다스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중간에 점심 시간을 갖고 그 다스 관련 조사를 계속 받다가 5시 20분부터는 송경호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다시 뇌물수수 관련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수사는 조사는 11시 55분에 다 끝나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6시간 30분 동안 신문조서, 그러니까 조서를 이제 열람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6시 30분, 오늘 새벽 6시 25분이 되어서야 이제 검찰을 나서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총 21시간의 밤샘 조사가 마치게 된 겁니다. 네. 그 앞서 영상 중에요.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이 언론들이 이제 그 정확히 초까지 쟀어요. 보니까 70초 정도, 그러니까 1분 10초 정도 되는 글자로 치면 굳이 세봤습니다. 한 223자 정도 돼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근데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창민 교수님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원래 준비했던 그 A4 용지 한 장짜리 분량에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는데 이건 안 읽었대요. 실제는 안 읽었어요. 이거는 뭔가 갑자기 막판에 심리가 좀 변한 거예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심리가 분명히 변한 거 맞고요. 상당히 네. 공격적인 멘트를 준비했는데 네. 그 공격적인 멘트를 상당히 순화시켰다는 이야기는요. 아하. 무엇인가 조금 선처를 부탁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출두했을 때 멘트를 보게 되면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출두한 이유는요. 다스 관련된 부분하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예요. 아하. 근데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문제로서 답변하지 않고요. 상당히 네. 공적인 이야기로 답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미지인데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하고 또 안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네.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보는 거 있어요. 본인은 전 대통령이다. 본인 문제를 네. 인해서 국가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공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좀 누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또 봐줄 수 있는 여지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저 어제 이명박 네. 전 대통령 입장문에 그 밑에 이제 두세 줄 정도 가려진 게 그 부분이잖아요. 이게 네.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읽은 겁니다. 읽다가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건 아닌가 생각해서 뺀 거고 아하. 그리고 올라가서 한동훈 3차장하고 처음에 티타임을 갔잖아요. 네네. 티타임을 갈 때 한동훈 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 편견 없이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검찰이 해야 될 메시지인데 이거를 읽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얘기를 해봐야 국민들은 이거 갑자기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긁어부스면 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오히려 올라가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한동훈 차장한테 얘기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이 보실 때는 어제 오늘 언론들 일면 제목도 보니까요. 이 어디 건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국일보 일면 제목이 검찰 출두 MB 가시도친 사과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 이제 백성훈 변호사님의 설명에도 아마 그냥 부합되는 그런 제목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